이 장에서는 이제 선로정수 및 코로나 현상인데 선로정수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R, L, C, G. 요거를 선로정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로정수. 자, R, L, C, G 네 가지 정수를 의미한다. 전선의 종류, 굵기, 배치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거 별표. 그다음에 전압, 주파수, 전류, 역률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저항 있죠, 저항. 여기 식 써 있어요. 우리 저항 R은 식이 어떻게 돼요? 로우 A분의 L. 자, 저항은 이게 뭐예요, 이게? 고유 저항. 만약에 연동선이다. 연동. 그럼 고유저항 얼마예요? 58분의 1. 경동이다. 55분의 1. 그러니까 전선에 종류하고 연관 있죠. 전선 종류를 뭐 쓰느냐. 연동선 쓰느냐. 경동선 쓰느냐. 아니면 알루미늄 쓰느냐. 이게 전선의 종류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굵기는 뭐예요? 여기서 A가 뭐죠? A가 전선의 단면적 굵기예요. 그래서 굵기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L 넘어가 볼까요? L은 0.05에 플러스 0.4605 로그의 R분의 D. 여기서 D가 뭐라고요? D가 등가 선간거리예요. 선간거리. 즉 선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L 값이나 C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선의 종류나 굵기나 배치 등에는 영향을 받아요. 누가? 이 선로정수들이.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전압이라는 팩터 있어요, 없어요? 전압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파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전류나 역률도 여기 없죠. 없으니까 요것들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물어볼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거 2번, 3번을 좀 봐주세요. 2번, 3번. 우리 선로정수입니다. 선로정수. R, L, C, G. 자, 뭐니 해도 여기에 여기. 중요한 거는 인덕턴스하고 정전율량 구하는 식입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반드시. 자, 인덕턴스 우리가 요거 했어요. 지금. 선 하나의 인덕턴스 L은 이렇게 된다. 선 하나의 인덕턴스, 요 한 가닥의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의 R분의 D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 하나의 우리 C는 어떻게 돼? C는 로그 10의 R분의 D의 0.02413 요것도 했어요. 이거 반드시 암기해놓으세요. 반드시. 그런데 복도체, 다도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복도체, 다도체. 자, 복도체, 다도체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지상으로 할게요. 지상으로. 이렇게. 우리 3상이라고 한다면 A상에 이렇게 갖고 B상에 이렇게 갖고 C상에 이렇게 갔어요. 이게 3상이죠. 3상. 이건 3상의 단도체 방식입니다. 단도체. 그런데 복도체는 뭐냐면 A상에 만약에 A상에 한 가닥을 더 썼어.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 B상에도 한 가닥 더 썼어. C상에도 한 가닥 더 썼어. 이렇게. 그럼 A상 두 가닥, B상 두 가닥, C상 두 가닥 이렇게 갔죠? 이걸 우리는 복도체라고 해요. 복도체. 이걸 복도체나 또는 다도체라고 합니다. 다도체. 자, 그럼 이거 한 가닥일 때는 우리가 식을 알잖아요. A상, B상, C상이 만약에 한 가닥이다. 그러면 L은 요거였어요. 요거. L은 0.05 플러스 이거. 근데 복도체일 때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복도체 선이 몇 가닥이에요? 두 가닥. 즉 여기에 0.05를 요걸로 표현할게요. 요걸로. 0.05를 몇 가닥? 두 가닥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A상을 A상, B상, C상을
네 가닥을 썼어. 네 가닥. 여기 네 가닥, 여기 네 가닥, 여기 네 가닥 갔어요. 그럼 여기 뭘로 나눠주면 돼요? 4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몇 가닥으로 갔느냐? 여기 n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을 R2라고만 바꿔주면 돼요. 요 R을 R2라고만 바꿔주면 복도체에서의 L 값이 되는 거예요. 요 R2는 뭐냐면 등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가 반지름. 여기 되는 겁니다. 요거는 복도체에서 나올 거예요. 복도체에서. 등가 반지름이 뭔지 나올 거예요. 그냥 복도체라고 나오면 여기 0.05를 그 복도체 개수로 나눠주고 등가 반지름만 넣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C. 자, C는 우리가 요거 암기했어. 요거. 로그 10의 R분의 D에 0.02413. 그런데 만약에 C 값을 이렇게도 줘요. 문제에서. 이렇게. 단상 2선식이면 C는 CS 플러스 2cm. 그 다음에 3선식이면 C는 CS 플러스 3cm.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자, 요건 뭐냐면 이름부터 정리할 이름. 여기 C를 작용, 정전 용량. 그 다음에 CS를 대지, 정전 용량. 그 다음에 CM을 상호, 정전 용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름 좀 기억하세요. 이름. 자, 대지가 있고 선이 세 가닥이에요. A상, B상, C상. 이렇게 선 세 개가요. A상, B상, C상. 여기에 전압만 인가되어 있으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여기는 대지. 이렇게 전압만 인가되어 있으면 선과 대지 사이에 이렇게 정전 용량이 만들어진다. 선과 대지 사이에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CS라고 표현한다고요. CS. 이름은요. 대지 정전 용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선과 대지 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압만 인가되어 있으면 선과 대지 간에 이렇게 정전 용량이 충전되어 있는 거예요. 충전. 이걸 대지 정전 용량.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이 이렇게 선하고 선 사이에 이렇게 선하고 선 사이에 이거를 무슨 정전 용량? CM. 선간 정전 용량 또는 상호 정전 용량이라고 부른다. 용량. 이렇게. 선과 선 사이의 정전량은 CM. 대지 사이에는 CS.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합한 거를 우리는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작용 정전 용량. 만약에 이게 단상 이선식이다. 그러면 작용 정전 용량은 대지 정전 용량 플러스 2cm이다. 이게 만약 단상 이선식이면. 만약에 3상이다. 그러면 C는 CS 플러스 3cm이다.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이렇게. 대지 정전 용량 그다음에 상호 정전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렇게 이걸로 구하게 주면 단상 2선식은 CS 플러스 2cm, 3상 3선식은 CS 플러스 3cm 이렇게 구하시고 만약에 이 조건으로 주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거의 같은 식입니다. 거의 다 같은 식.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암기해 주시면 돼요. 요거. 얘는 거의 안 나옵니다. 복도체에서의 정전 용량입니다. 얘는 여기 R값만 등가 반지름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는 안 하셔도 앞에 있는 거 2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2개. 요거까지는 암기를 꼭 해야 돼요. 문제 풀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그다음에 요거 별표. 등가 성간거리. 기호가 뭐였어요? 우리 대문자 D. 등가 성간거리를 다른 말로 기하학적 평균거리다. 기하학적 평균거리. 이거 뭐 수학적으로 기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L 값도 마찬가지고 C 값도 마찬가지고 D라는 게 들어가요. 등가 성간거리 D. 그럼 D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예요. 지금 D를. 만약에 전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배치했어요. 직선으로 배치. 그럼 전선 하나, 전선 두 개, 전선 세 개를 이렇게 직선으로 배치한 거예요. 직선으로. 이때의 등가 성간거리 D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D를 구해보자. 이거는 뭘로 알면 되냐면 이것도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평균이라고 했어요. 평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게 산술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조건.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산술 평균.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한 과목은 50점 맞았어. 또 한 과목은 60점 맞았어요. 또 한 과목 70점 맞았어요. 그럼 요거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50 더하기 60 더하기 70 해가지고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몇 점? 60점. 이게 평균. 이렇게. 그런데 기하학적 평균은 뭐냐면 이거를 산술 평균이 아니라 자, 기하학적 평균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요? 곱해요. 50 곱하기 60 곱하기 70 곱해요.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요. 루트를 씌우고 지금 몇 개 곱했어요? 3개 곱했죠? 그럼 여기다가 3승근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3승근. 그럼 이렇게 이게 기하학적 평균이에요. 이렇게. 자,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한번. 계산기. 계산기는 우리 3승근 루트는 어떻게 하냐면 3 곱하기 루트가 아니에요. 3승근이에요. 그러면 계산기에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쪽이 노란색으로 네모에 이렇게 루트 있는 거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Shift 누르신 다음에 노란색이니까 여기 이걸 누르시면 돼. 이거 누르시면 요게 떠요. 요게. 자, 요게 떴나요? 여기다가 3을 치세요. 3. 커서 와가지고 여기 3 치고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50 곱하기 60 곱하기 70 누르시면 돼요. 50 곱하기 60 곱하기 70 얼마 나와요? 59.43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기하학적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하학적 평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이번엔 6과목 봤어. 자, 점수가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이렇게 맞았어요. 그럼 우리가 산술 평균 내는 방법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더해서 몇 개로? 6개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 돼.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산술 평균이 아니라 기하학적 평균이에요. 기하학적.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요 6개를 40 곱하기 50 곱하기 60 곱하기 70 곱하기 80 곱하기 90 다 곱해요. 다 곱한 다음에 뭘 씌워요? 루트 씌운 다음에 몇 개 곱했어요? 6개. 그러면 요거는 6승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6승근. 한 번만 더 눌러보자고요. 계산기. 6승근에 루트 40 곱하기 50 곱하기 60 곱하기 70 곱하기 80 곱하기 90 이렇게. 얼마 나와요? 62.65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기하학적 평균은 이렇게. 그러면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할 수 있으면 다 끝난 겁니다. 우리 계산기가 있으니까 어렵게 안 해도 돼요. 이거.
만약에 직선 배치했다. 직선 배치하면 이 도체하고 얘 도체가 간격이 D예요, D.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간격이 D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하고 얘 간격은 2배의 D가 되겠죠? 2배의 D. 그러면 얘를 기하학적 평균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곱해. D 곱하기 D 곱하기 2D. 그 다음에 뭘 씌워요? 루트 씌운 다음에 몇 승근? 3승근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D가 몇 개예요? 3개니까 D의 3승이 되죠? D의 3승은 요 3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D의 3승이 빠져나오면 D가 되는 거예요. D. 이렇게. 이걸 다시 한번 쓰면 얘를 루트에 D 3승이 되고 곱하기 2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2는. 이렇게. 그러면 D의 3승은 빠져나와요. 밖으로. 이렇게. 그러면 D 빠져나오고 하지만 루트 2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3승근의 루트 2. 또 이거를 지수로 바꿀 때는 루트를 벗겨내서 지수로 바꿀 때는 2는 그대로 쓰고 여기 3승근 그 다음에 1,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3분의 1. 이렇게.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거는 쉽게 나와요. 쉽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요것만 좀 기억해서 요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선 간 간격이 선을 직선 배치했다. 직선 배치. 근데 선 간격이 50cm, 60cm, 70cm이다. 이렇게. 이거에 등가 선간거리가 얼마냐, 평균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 곱하기 60 곱하기 70을 루트 씌우고 3승을 해주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게 직선 배치. 그 다음에 정삼각형 배치. 요거 별표 가장 많이 나와요. 별 5개. 정삼각형 배치. 이거 뭐냐면 도체 3개를 이렇게 정삼각형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선간거리가 D, 여기 선간거리가 D, 여기가 선간거리가 D예요. 그 평균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평균거리는 D 곱하기 D 곱하기 D. 그거를 루트 씌우고 몇 승근? 3승근. 그러면 여기 안에는 D의 몇 승이에요? 3승이니까 그냥 D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예제. 자, 선간거리가 1m이다. 1m. 자, 그리고 정삼각형 배치했다. 이때에 선간거리 D가 얼마냐 이렇게 문제 물어볼 거예요. 얼마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선간거리가 1m라는 건 D가 얼마라고? D가 1m. 여기도 1m. 여기도 1m. 이게 정삼각형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루트에 1 곱하기 1 곱하기 1 3승근 하면 얼마 나와요? 1에 3승이니까 1 빠져나오겠죠? 1. 이렇게 빠져나오면 돼요. 이렇게. 자, 예제 문제 다시 한번. 선간거리가 2m다, 2m. 정삼각형 배치했다. D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얼마? 그냥 그대로 2 빠져나오는 거, 2. 선간거리가 3m다. 정삼각형 배치했다. D가 얼마? 물어보면 그냥 3m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쉬운데 가장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정삼각형 배치는 그냥 선간거리가 무조건 빠져나온다. 1m면 1, 2m면 2, 3m면 3.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정사각형 배치. 도체를 이렇게 4개를 정사각형 배치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선간거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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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빗변이 얼마가 되냐면 루트 2D가 돼요. 루트 2D.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2D가 돼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보면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해요. 자, 우리가 여기 4개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 알고 싶어. 요거 길이.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 밑변이 D, 높이가 D, 빗변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이에요. 자, 빗변의 제곱은 밑변이 얼마예요? 밑변이 D의 제곱 플러스 높이는요? D의 제곱. 그럼 빗변은 어떻게 구해요? 빗변은 얘 없애면 되겠죠? 제곱 없애면 루트에 D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그럼 D의 제곱이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면 2D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이승근 숨어 있는 거니까 제곱은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면 D 곱하기 루트 2예요. 그래서 빗변이 이게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루트 2D. 이렇게. 요거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D, 루트 2D, 루트 2D. 그럼 평균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평균거리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이걸 곱하는 거예요. D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4개. 그 다음 빗변, 루트 2D, 루트 2D. 이렇게. 6개니까 여기다가 6승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D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 6개네요. 6개. 그러면 D에 6승 곱하기 루트 2가 2개니까 2 되겠죠. 2. 그러면 6승은 어떻게 난다고요? 빠져나온다고요. 뭘로? D로. 근데 여기 루트 2는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 나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문자로 해서 어려운데 문제 풀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 풀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1번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자, 다음 보기에 기억, 니은에 알맞은 내용은 그랬네요. 자, 송배전 선로는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 4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연속된 전기 회로이다. 이들 정수를 선로 정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기억, 니은 등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자, 오늘 당장 RLCG 식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계속 봐야 돼요. 요게 2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반복. 이렇게. 우리 4단계 정수 R, L, C, G 요거 4개예요. 4개. 자, R은 식이 로우의 A분의 L. 자, L은요. 0.05 플러스 0.4605 로그의 R분의 D. 그 다음에 C는요. 로그 R분의 D분의 0.02413. G는 그냥 R분의 1로 끝.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건 요 3개. 요 3개씩을 오늘 당장 암기하세요. 암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일 되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복.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고요. 이렇게. 자, 요것들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전선의 종류가 뭔지, 종류, 연동선인지, 경동선인지, 알루미늄인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선의 종류. 그 다음에 배치 방법, D, 선간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배치 방법. 이렇게 좀 가깝게 했느냐, 멀리 했느냐. 이렇게 배치 방법에 따라서 이 값들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아까 했었죠? 어떤 거? 전압,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역률 관련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그럼 답은 4번 되겠네요. 4번. 자, 3번. 가공 왕복선 배치에서 지름이 D메다이고 선간거리가 D메다인 선로 한 가닥에 작용 인덕턴스는 몇 미리헬릭 퍼 킬로미터인가? 단 선로의 투자율은 1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식 골라라 그런 거죠. 식 골라라. 근데 우리가 L 값은 알고 있어요.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의 R분의 D.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게 없어요, 지금. 자, 왜 없어요? 반지름을 넣은 게 아니라 지름을 넣었어요, 지름. 지름. 자, 여기가 지름입니다. 그러면 지름을 여기다 넣으면 요것만 표현할게요, 요것만. 자, 요거를 지금 D로 표현한 거예요, D. 그러면 D는 반지름 몇 개인 거예요, 반지름? R 곱하기 R인 거예요. 이렇게. 반지름 2개. 이렇게. 2개. 반지름 2개, 2개. 2R. 그러면 분모는 2R로 해놓은 거잖아요, 2R로.
그럼 분자도 2배 해줘야겠죠? 이렇게. 만약에 지름이라 한다면 반지름에 2배를 해준 거니까 여기다가 여기 분자도 2배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뭐에? 등가 성간거리. 요것만 찾으면 돼요. 요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분모 D를 했다는 건 2배의 R을 해준 거예요. 2배의 R. 그 분자도 2배를 해준 거. 어떤 거예요?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런데 3번은 0.5, 4번은 0.05. 누가 맞아요? 0.05가 맞죠? 0.05. 그래서 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지름은 R을 몇 개 한 거? 2개 한 거. R 2개. 그러니까 분자는 2배를 해준 거예요, 2배. 그러면 분모는 2배. 그러니까 분자도 2배 해줄 거예요, 2배. 이렇게. 6번. 3상 3선식 송전선로의 선간거리가 각각 50cm, 60cm, 10cm인 경우에 기하학적 평균 선간거리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센치로 물어봤죠? 센치로 물어봤으니까 여기 센치로 다 주어졌잖아요. 이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등가 선간거리 D는 식 어떻게 돼요? 식. 여기 지금 3개죠, 3개. 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선간거리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50,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60, 그 다음에는 70cm라는 거예요. 그러면 50cm 곱하기 60cm 곱하기 70cm 한 다음에 뭐 씌워야 돼요? 루트 씌우고 몇 승근? 자, 요거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얼마 나오는지. 3승근에 루트 50 곱하기 60 곱하기 70. 59점? 그럼 답은 2번인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 이렇게요. 요걸 기하학적 평균 거리라고 합니다. 기하학적 평균. 자, 7번. 그림과 같은 선로의 등가 선간거리는 몇 미터인가 줬어요. 자, 이 문제. 주의. 어떻게 하면 돼요? 도체 하나가 A, 도체 하나가 B, 도체 하나가 C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A하고 B 사이가 몇 메다? 5m. B하고 C 사이가 5m. 한 군데 빠졌죠? 어떤 거? A하고 C가 몇 메다예요, 그러면? 10m. 이렇게. 이럴 때 등가 선간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등가 선간거리는 자, 어떻게 곱해요? 5 곱하기 5 곱하기 10. 그 다음에 루트 씌우고 몇 개? 3승근. 이렇게 하면 되겠죠. 3개니까. 요거 한번 계산기 눌러볼게요. 그냥 값으로 나와버리죠. 값으로. 자, 값으로 나왔을 때는 만약에 3번 눌러보고 4번 눌러보고 똑같은 거 찾아야 돼. 근데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도체 길이가 몇 개? 3개. 3개면 몇 승근? 3승근, 3승근. 둘 중에 하나 답이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3승근에 루트에 5 곱하기 5 곱하기 우리 10은 2 곱하기 5 할 수 있나요? 그러면 5에 몇 승? 3승 곱하기 2. 그럼 5는 그대로 빠져나오고 루트 2는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이렇게 3번 고르시면 돼요. 3번. 이렇게. 얘는 5는 3승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5는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2는 못 빠져나와요. 루트 2는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9번. 3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각선의 대지 정전율량이 0.5096, 선간 정전율량이 0.1295일 때 일선의 작용 정전율량은 약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기호 한번 써볼게요. 우리 대지 정전율량은 기호가 뭐죠? C, S. 대지 정전율량. 그 다음에 선간 정전율량. 얘는 기호는요? C, M. 그러면 작용 정전율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호는요? C, 얼만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전기 방식이 뭐예요? 전기 방식이? 3상 3선식. 이거 2개 있었죠? 첫 번째가 단상 2선식이면 C는 얼마예요? C는 CS 플러스 2CM.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상 3선식이면 우리 C는 CS 플러스 3CM. 요거 암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3상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요 두 번째씩 써라 그거예요. 두 번째 써라. 그럼 두 번째 식이니까 자, CS가 대지가 지금 얼마? 0.5096 플러스 상호의 몇 배? 3배 곱하기 상호가 성간이 0.129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대지 플러스 3cm CS 플러스 3cm 요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9 답은 2번 나옵니다. 2번 이렇게. 자, 10번 정삼각형 배치의 성간거리가 5m이고 전선의 지름이 1cm인 삼상 가공 송전선의 일선의 정전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 패럿 퍼 킬로미터인가 라고 줬습니다. 자, 앞에서는 C를 물어봤는데 뭐 C는 CS 플러스 3cm 이걸 구했잖아요. 근데 조건을 보니까 그런 조건이 아닌 것 같아. 그죠? 우리 넣어볼게요. 성간거리 기호는요? D. 근데 무슨 배치했어요? 정삼각형 배치. 그럼 D는 얼마나 나와요? 그냥 5.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정삼각형 배치는. 자, 전선의 지름이 1cm다. 우리는 지름이 필요해요? 반지름이 필요해요? 반지름 필요하니까 R은 0.5 센티미터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승. 센치는 10에 마이너스 2승. 자, 가공 송전선의 한 선당 정전 용량 C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C. 자, C식 C는 로그 R분의 D분의 0.02413. 자, 다시 쓰면 로그의 R은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D는요 5m. 그 다음에 0.02413. 자, 요거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0.008 나와요. 답 1번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